그동안 뜨개 했던 것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인데요. 작년 4월에 이 뜨개는 다 완성을 했거든요. 당시에 좀 도랑을 깊이 파듯이 꽈배기를 두 단에 한 번씩 꼬아서 이게 4줄짜리거든요. 한 줄 쉬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꽈배기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과물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최고의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어, 처음에 83코를 잡아서 경사뜨기 없이 그냥 쭉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들 숄더를 당시에 발견을 했었는데 그 새들 숄더 방식으로 이렇게 떴던 거죠. 그래서 8줄, 그러니까 이 케이블 개수로는 8줄, 그리고 팔에서는 한 7줄 정도로 하고 밑단에서 한 3줄 정도 늘려서 이렇게 대략 제 몸에 맞는 사이즈로 떠봤더니 제가 봐도 너무 거의 제가 떴던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 나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품이 좋았어요. 이제 물론 이제 단추는 가짜 단추고요. 이거를 그냥 그 단추만 달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실 자체가 캐시미어 소재더라고요. 제가 알고 좀 찾아봤는데 제가 드디어 이걸 전부 다 소진을 했죠. 100% 소진을 한 건 아니고 약간 남은 실은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데 이 실 자체가 필푸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재활용된 캐시미어 그 실 생산하는 업체더라고요. 캐시미어가 사실 이게 리사이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은 실이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가를 찾아보니까 이 이탈리아에 있는 이 재생산하는 실을, 그러니까 캐시미어를 재생산하는 이 회사에서 만든 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폴 맥카트니의 딸이죠. 스텔라 맥카트니가 주로 가죽을 안 쓰죠. 약간 친환경,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막 이런 친환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가죽은 안 쓰고 주로 인조 가죽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재활용된 그런 소재를 많이 다룬다고 해서 이 제품을 많이 쓴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제가 산 실이 한 2만 원, 2만 5천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 6개를 구입한 게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밖에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실이 약간 묵직하고 촉감이 좋고 어, 굉장히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흰색 실도 지금 다 쓰고 이거는 모를 사온 건데 모하고 비교했을 때 캐시미어 소재라는 그 느낌을 알게 됐어요. 이 모는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고 약간 더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캐시미어가 훨씬 가볍고 따뜻하고 촉감이 훨씬 좋은 걸 제가 뜨면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가디건 자체가 약간 묵직하고 이렇게 찰랑찰랑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단추를 앞에 가짜 단추를 달고 그냥 박아버렸죠. 그래서 그냥 스웨터로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어, 이 경사뜨기를 안 하니까 방법이 없죠. 경사뜨기를 안 하고 이렇게 목이 답답한 것보다는 마치 이런 포멀한 느낌을 주기 위한 칼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단추를 같이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마치 출근해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스웨터 이름을 지었는데 개츠비 스웨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개츠비는 약간 졸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재킷을 입으면 포멀한 느낌인데 사실 그 상단으로 올라가면 약간 니트로 된 재킷 그게 사실은 편안하고 약간 그 졸부 느낌이 난달까요? 네, 그런 네, 뭐 약간 제 생각에는 이 칼라 요거 하나 자체가 주는 포멀한 느낌 그걸 위해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뭐 테니스를 친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아니면 또 출근을 할 때 사실 라운드 티는 잘 안 입죠. 왜냐면 약간 포멀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여름 옷도 출근복에
거의 컬러가 있는 걸 입죠, 여름에도. 어, 그래서 제가 이 스웨터는 약간 정장 느낌의 스웨터라고 생각해서 말이 좀 길었는데 어, 개츠비 스웨터로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다 떴는데요. 결국 푸르시오를 했습니다. 그 제가 잘 안 입던 가디건 있죠. 엄청 큰 거. 그거는 뭐 몇 년 동안 입질 않으니까 결국 푸르시오를 해서 또 하나의 개츠비 스웨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꽈배기가 너무 어렵다. 두 단에 한 번씩 꼬는 거는 제가 세반대 한 7,000번에서 8,000번을 꼬아야 스웨터 하나를 완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한 단은 그냥 냅두고 한 단만 네 줄에 한 번씩 꼬는 걸로. 그래서 굉장히 뭐 수고는 진짜 한 8분의 1, 10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프루시오를 했던 이 캐시미어 하얀색 이 실, 그 이탈리아 필프치라고 하는 그 재활용된 리사이클된 그런 캐시미어 소재로 된 옷으로 이렇게 떴는데 이것도 굉장히 포멀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며칠 전에 완성을 했고요. 이제 드디어 입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남은 실로 그럼 뭘 했느냐.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그렇고 코바늘 뜨기로 조끼를 계속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바늘 뜨기는 한 이틀에 사실 이거 하나 정도는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실 섞어서 이렇게 코바늘 뜨기로 세로 줄무늬로 예, 조끼를 한 6벌 정도 뜨게 됐습니다. 이거는 왜 브이넥으로 뜨게 됐느냐. 물론 이 단추 가짜고요. 처음 뜰 때 여기 단을 길게 뜬 다음에 뒷목으로 뜨고 다시 단을 뜬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코를 줄여가면서 들어오고 나중에 이게 진동 밑에 더 늘려 뜨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은 이제 별도로 뜨는 거죠. 주로 제가 많이 입는 걸 생각해 보니까 브이넥을 입을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니트 같은 경우는 겨울에 바로 입지 못하고 속에 이제 실크 소재가 피부에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실크 소재의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니트를 입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이 좋으려면 긴 팔보다는 조끼를 많이 입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조금 연습을 초보긴 한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목에 뭔가가 있으면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목이 이렇게 트여져 있는 옷들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겨울에 따뜻하고 실크 블라우스랑 같이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소재의 조끼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용하게 많이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서 조끼만 줄창 6개를 뜬 거죠. 이거 하나 뜨고 그다음에 이것도 새로운 무늬로 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빈티지 느낌 나게도 떠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주머니도 달아보고 남은 실로 이렇게 여러 개를 떴습니다. 그래서 총 조끼는 요거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떴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아일랜드 방식이라고 그러나요? 그 여기 코 늘리는 형태를 한번 다시 떠봤는데 이거는 저랑 안 맞았어요. 왜냐면 이만큼이 휘어지니까 떠봤는데 이렇게 휘어진 자체가 이만큼 처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줄이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줄창 뜨다 보니까 옷 자체가 앞면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배불뚝이 같은 배가 조금 나온 듯한 그런 모양이 잡혀서 이런 조끼보다는 사실은 코바늘은 사실 옆으로 약간 짱짱한 느낌이 있어서 입었을 때 굉장히 날씬하고 그냥 두터운 느낌이죠. 코바늘이라서 처지는 느낌도 안 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끼는 코바늘로 뜨고 나머지는 다 푸르시오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땄던 이 캐시미어 실도 사실은 그 동대문에 성일사에 가서 몇 개를 더 사다가 옷을 떠보기도 하고 이렇게 몇 개
어, 주로 모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샀던 그 필프치에서 온 그 캐시미어는 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모 몇 개만 사다가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데, 음, 떠보니까 이 면 소재와 모 소재와 캐시미어 소재의 그런 차이를 어, 약간 그 촉감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미어가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캐시미어와 모를 적당히 섞어서 뜨는 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물론 뭐 로로피아나 같이 정말 최상위 상품들, 캐시미어 중에 최고급 상품들은 막 4천만 원짜리 코트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리사이클링 된 그런 소재를 이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사는 삶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의 그 모래, 화장실 모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렇게 뭉쳐지는 거 있죠. 그 화학약품이 들어가거든요. 뭉쳐지는 모래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다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생각해낸 방법이 나무를 가루로 낸 그 펠릿이라고 있죠. 펠릿을 이제 뭉쳐서 나온 건데 거긴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지는 나무를 으깨서 이렇게 펠렛을 만들어서 보통 이제 뭐 저기 땔감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걸 화장실 모래로 썼더니 얘가 화장실 사용을 하면 풀려요. 펠렛이 이렇게 뭉쳐 있다가 풀리는데 그 풀린 거 자체를 잘 모아다가 이제 저는 시골에 그 화목 보일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목 보일러에다가 땔감으로 갖다 쓰는 그런 형태로 생활을 하고요. 그다음에 옥상 정원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어, 버리면 다 사실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죠. 왜냐하면 일부는 뭐 동물의 먹이로 쓰이기도 하는데 가축의 먹이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옥상에 있는 정원에 약간 그 퇴비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푹 그냥 저장만 해두면 알아서 퇴비가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다시 리사이클링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이 뜨개 하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이런 친환경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뜨개질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이런 쪽으로의 삶을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집도 없고 자막도 없습니다. 그죠? 어, 다음에 다시 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